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이 왔습니다.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구속 여부 가를 쟁점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죄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리고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은 그날 비상계엄 해제를 어떻게 보면 미루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의총 장소를 3차례나 변경을 했다. 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해제에 관한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계엄 그 군들이 국회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바꾼 것이다. 내가 얼른 가서 다들 모아서 뭘 하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이 해제를 방해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정부의 각 요원이 아닌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런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의 어떤 그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지금 검토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팀이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정황상 본다면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런 진술들을 사실 특검이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이 확보한 진술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 참석이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본회의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같은 것을 알려줬다면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 같은 경우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국회 해제 표결을 방해를 해서 결국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 나옵니다. 네, 특검팀은 또 이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국민의힘 당원 57조 의무 저버렸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약간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떤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단체 내에 있는 어떤 규정을 이유로 해서 내란이다라는 것에 근거를 삼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의총을 소집했던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국회와 그 각 지금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언제 설명하고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의총을 열지에 대해서는 그 당에 대한 당 내에서의 어떤 그 폭넓은 재량,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다툼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설명을 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안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언제쯤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재량도 없다고 보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도 법원이 직접 물어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집단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낸다고 하면 재판부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세요? 일단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형식적인 측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금 국민의힘 107명의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이 자체는 좀 무게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해제 표결 과정에서 그 결국에는 의원들의 의사제약이 없었다라는 취지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요구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내용들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추 전 원내대표의 주장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집단 탄원서의 내용과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검에서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에 상반되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불리한
유리한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부 차원에서는 이 탄원서와 그리고 이 참고인 진술 조서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심증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이 이제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행정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법부로의 수사로 들어가는 첫 문을 여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첫 문을 열었는데 이게 구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의힘 다른 국회의원, 나아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위원정당 해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영장이 기각되면은 결국 국회로 들어가는 문은 닫혀버리는 것이고 결국 특검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도 내년 어떤 전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분수령이 될 추경호 의원의 구속 심사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 이용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각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쿠팡 이용자 14명이 네. 지금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일단 이 담당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선발대 형식으로 일단 소수만 일단 소장을 제출한 것이고 앞으로 이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특히 아마 관련된 집단 소송이나 소송 참여자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액수로 20만 원을 청구한 경우는 올해 5월에 있었던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이제 그 누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유출 사태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3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권고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소장 내용 중에는 지금 유출된 정보 중에는 현관의 비밀번호라든지 집 네. 주소 이런 부분들이 유출됐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점도 짚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쿠팡 측 대표가 나와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죠, 김범석. 이분은 아직까지도 행보에 좀 논란이 있어요. 아직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배권과 관련된 고란에 있는데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그 비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애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 반면에 지금 그 김범석 창업주, 실질적으로 이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국 그 쿠팡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 하지만 예. 등기사의 어떤 이름이 전혀 없음으로써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벗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법적 대응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는 데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기업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